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18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67% 상승하면서 오늘도 양증시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 189억, 그 다음 기관 투자자는 1,600억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되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41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320억 매수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2600선을 돌파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고요. 최근에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600선을 돌파하고부터는 계속 지금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상승 추세로 확실하게 좀 힘을 받으면서 이전에 눌러지던 그런 추세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189억 매수를 하면서 크게 지금 이 매수가 붙지 않았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 좀 계속 유입이 되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와 연기금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었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매수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코스피는 계속 비슷한 이 유입 흐름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좀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0.6%, 7% 올라갔고 조금 더 계속 올라가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을 높여가면서 진행 중이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움직임. 투자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41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320억을 매수하면서 연기금 투자자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특별하게 수급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는 어제 나스닥 다우는 휴장이었고요. 그다음에 니케이는 0.2% 정도, 그다음에 상해 종합은 0.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코스피는 계속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니케이 상해 종합은 크게 뭐 변동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동안 떨어지던 그런 코스피에 이 매수세가 좀 붙어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아직 코스피에 유입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환율은 지금 쌍바닥 정도 다지고 있습니다. 1.5원 정도 하락해서 1441원입니다. 고점을 낮춰가면서 지금 수렴하는 구간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수렴 구간에서 이제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환율은 차트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인 상황이 고려되기 때문에 트럼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환율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트럼프의 발언들이 최근에는 좀 적죠. 이번 주는 특히 큰 발언이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에 불안감을 주기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와의 그런 합의를 계속 종전 합의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위협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지금 잘 진행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보았고, 네, 지수 선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휴장이었고 하루 만에 다시 열리는데 지금 이제 플러스로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크게 지금 변화는 없습니다. 0% 정도. 그래서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원자재 가격은 천연가스가 좀 3.6% 정도 떨어지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 국제유가는 71.7달러. 그래서 꽤나 이제 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와 이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좀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뭐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이제 4.5% 정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 정도로 진행 중입니다. 0.8% 올랐죠. 그래서 좀 이제 고점을 찍고 국채금리가 떨어졌다가도 서서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4.5%는 여전히 높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을 보았을 때는 아직 높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우리가 안심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언제든지 트럼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국채금리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말로 가고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이제 PCE 지표 발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PC 지표에 따라서 또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트럼프의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3월에 들어갔을 때 이제 4월에 들어가기 전 관세가 어떻게 또 이제 진행이 되는지, 상호 관세를 발표하긴 했는데 이 4월 달에부터 부과를 한다라고 해버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예상보다는 이 관세가 빠르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안도감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제 불안한 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채권금리 보았고요. 네,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2,100원 상승해서 7.4% 올라갔고요. 33,3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코스피에 있는 종목 중에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아주 강하게 지금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를 해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시간의 거래는 어제보다 더 거래량이 늘어서 진행이 되었고요. 3750원까지 두산에너빌리티 시간의 가격 꽤나 이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몇 년 만에 3만원을 돌파를 했고요. 그동안 이제 계속 3만원, 3만원 얘기를 했는데 오늘로써 3만원대를 이제 탈환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전고점을 거의 넘어선 그런 상황이고요. 가격대 측면에서는 아직 전고점을 넘진 못했지만 시가총액 측면에서는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지금 달성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20조에 육박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이제 뭐 쉬어가지 않고 계속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11일만 해도 23,500원이었는데요. 지금 뭐 한 일주일 만에, 일주일 조금 더 걸려가지고 7,000원 가까이가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시간외 거래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승세를 쉽게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차트를 보았을 때는 뭐 계속 지붕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보던 두산에너빌리티가 2.5배 빠르게 급등을 했던 그 시기와 지금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거래가 점점 증가하면서 피크치를 찍는 그 지점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한번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그 구간이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갑작스럽게 너무 급등을 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분할 익절을 해서 좀 비중을 덜어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 하락하고 이제 계단식으로 좀 이 주가를 다지고 다시 이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3,500만 주까지 거래가 붙었고요. 전날보다 또 증가를 했죠.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다음에 이번 주 거래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이제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계속 이렇게 거래량이 붙은 채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쭉 감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3만원 돌파 이후에 움직임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10% 오르면 바로 33,000원, 네, 뭐 20% 오르면 36,000원, 그대로 그냥 빠르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상방의 이 매도세가 적으면 금방이라도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우리가 오래 기다린 만큼 이 매물대를 뚫기가 어려웠는데 그 구간을 이제 뚫고 나왔기 때문에 그 오랜 기다린 만큼의 힘이 이제 응력이 위로 분출이 될지가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월봉도 뭐 이제 굉장히 이제 위로 뚫고 올라갔고요. 네, 윗꼬리 제외하면은 이미 전고점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140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78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금융투자가 83만 주를 매수하면서 오늘도 금융투자 아주 많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투시는 12만 주 매수했고 오히려 연기금 투자자가 29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사모펀드는 16만 주를 매수했고요.
투신과 사모펀드는 꾸준히 매수를 이어갔고 최근에 이 금융투자가 좀 많은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IR 미팅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이 목표가 상승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한 영향인지 금융투자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힘을 더해서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가지고 있고요. 140만 주까지 이렇게 또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자, 수급도 좋고 차트 위치도 좋고 상당히 좀 좋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같은 테마로 분류되고 있는 종목보다 훨씬 지금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력 테마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이제 이 이유로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지금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5년간 매년 이제 10조 이상 수주를 하게 될 거고 그게 연평균 6% 정도의 수주 잔고량이 늘어난다. 10조, 11조, 12조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빠르게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수주량이 늘어나고 수주 잔고도 늘어나면서 이제는 코스피의 10위 안에 들어가는 위치까지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급하게 올라간 만큼 이 상승세를 이제 얼마나 유지할지가 조금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방산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이 조선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이라는 이 종목은 한번 이제 트럼프의 입김 이후에 주가가 이제 2배 이상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간에라도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방산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대표적인 방산 종목들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요. 이전에도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간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그림. 특히 38만 주 가까이의 주가가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아직 주가 상승률이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이제 상승 모멘텀이 강하다. 최근에 이 상승 모멘텀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19,000원대, 18,000원대 요 수준에서부터 주가 상승이 시작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선박주라든지 우주 항공 종목, 저런 방산 관련 종목들의 이 상승세를 보았을 때 한 2배 정도라고 본다면 48,000원에서 4만원까지도 단기간에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승세를 좀 보고 그까지 이제 주가가 치고 나갔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좀 익절을 하고 다시 이제 떨어졌을 때 차근차근 또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지금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행복한 고민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 구독자 중에는 손실을 보고 있는 구독자는 없겠네요. 네, 완전히 이제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와 같이 계속 매수세를 이어간 분들은 지금 큰 수익을 얻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매도 잔고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대차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늘 상환이 이제 76만 주 정도 진행되었고요. 체결이 18만 주 정도. 그래서 오늘 대차 잔고는 좀 줄었습니다. 1300만 주 정도로 줄었고요. 거래원 같은 경우는 오늘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고, 전체적으로는 골고루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종목 상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이 140만 주에서 216만 주까지 또 증가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줄었던 것이 다시 늘었고요. 대차 움직임과 비슷하게 좀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25%까지 외국인 지분이 증가를 했고요. 이제 30%를 향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지분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2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분기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그 구간입니다.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1년에 4번 정도 MSCI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편입 종목이 없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이 없었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종목들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저 방산 종목이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그런 밸런싱 조정이 지금 집중되고 있다라는 뜻이고,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2월 만약에 이 MSCI에 대한 수급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2월 말까지는 뭐 계속 상승이 예상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2월 말이면 이제 다음 주겠죠. 다음 주까지 주가의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3월 달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리밸런싱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권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제 먼저 주가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체코 원전 수주가 발표되더라도 큰 상승의 이 기대보다는 조금 이제 조정을 갖는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게 투자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은 상황이고요. 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IR 발표를 했는데 그 IR 소식을 듣고 과연 이제 이 증권사들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이제 오늘 날짜로 4개의 이 증권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 하나증권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대신증권부터 보겠습니다. 24년 4분기 실적이 이상 없다. 유럽의 불확실성보다는 더 크게, 더 멀리 볼 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 허민호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변경 이전 3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을 시켰고요. 그래서 뭐 실적은 괜찮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수주금액 가이던스가 10조 7천억이다. 25년. 그 다음에 이 원자력과 가스터빈, 그 다음에 SMR 관련된 이런,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의 일부 주기기 수주 가능성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제기가 되면서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총 수주 금액과 그 다음에 익률이 개선된다는 것을 주목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투자증권의 최규현 애널리스트는 변경 이전도 36,000원이었는데요. 목표 주가를 4만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토픽이다. 그 다음에 이 과거에 대한 실적보다는 이제 미래에 대한 실적, 올해부터가 벌써 엄청나게 이익이 증가하고 신규 수주가 거의 50%가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큰 기회다. NH투자증권 이민재 애널리스트도 변경 이전 26,500원에서 33,000원까지 또 증가를 시켰고요. 네, 북미에 대한 그런 이 데이터 센터 수요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발전원들이 이제는 신규 발전, 가스 발전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 주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8년 이후에 인도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건 이제 가스터빈 제조 3사의 신규 수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도가 28년 이후에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기업을 찾는데 그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로 되는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일감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나증권에서의 유재선 애널리스트도 변경 이전에 25,000원에서 33,000원까지 증가를 했고요. 지금 뭐 계속 이제 장기적인 실적이 좋다. 그래서 컨센서스 부합했고 뭐 특별한 더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면 35,000원, 그 다음에 4만원, 그 다음에 33,000원 두 개 해가지고 벌써 지금 모두 다 3만원 미로 목표가가 선정이 된 거고요. 그 4개 평균만 해도 벌써 35,000원의 목표가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목표가를 높게 보는 것이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최근 이 모멘텀을 상당히 좀 좋게 애널리스트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뭐 열심히 제가 그 두산에너빌리티의 IR 자료를 분석을 했고요. 자신감이 있었던 만큼 상당히 자세하고 이 강조를 해서 그 IR 자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물살에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대로 들어갔다. 그 이전에 전성기 때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돌아온 것이고요. 아주 오랫동안 눌러져 있던 그런 상황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투자자로서 이제 기다린 시간에 대한 보답을 받으면 될 것 같고, 이제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이제 이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내년, 내후년, 뭐 2028년까지 뭐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제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막연하게 이제 제시를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대응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주가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업의 성장성과 가치, 그 다음에 이 시장 전체를 좀 분석한다는 점에서 좀 이제 목표 주가도 제시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고, 저보다 사실 저 애널리스트들이 더 구체적으로 목표 주가는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과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제가 본 이제 시장의 성장성은 여전히 높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신 있게 신규 수주를 10조 이상, 매년 10조 이상으로 잡았던 것만큼 벌써 이제 자신감이 넘친다는 게 느껴지고요.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매출보다는 이 수주입니다. 수주. 신규 수주가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만큼 시장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 시장이 이제는 커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소식들, 내일이죠. 내일 2월 19일입니다. 2월 19일에는 이제 국회의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보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19일에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 회의에 보고를 예정이고요. 월요일에 이 통과가 되었던 고준위 방패물법, 그 다음에 이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요 세 개가 지금 이제 같이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큰 뭐 이견이 없다면 이제 통과가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에너지에 대한 정쟁이 너무나도 이제 격화되어 왔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를 빼고 전 세계를 둘러보았을 때는 이제는 서로 격화해서 어떤 에너지가 맞다 틀리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AI라는 그런 혁명이 등장함으로써 전력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에 좀 더 이 외국 기업들, 외국 국가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력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했고, 거기에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경제성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작용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를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탈탄소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이제는 전 세계가 한 곳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라는 것과 이런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맞물렸고, 그게 이제 전력의 특성상 이제는 이 불안정한 공급이 되면 안 된다.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안정적인 공급까지 추가를 시키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LNG라든지 아니면 원전 에너지밖에 없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도 맞겠지만 지금 현재 가장 급한 것은 이 산업의 이 성장에 맞추어서 전력을 맞게, 그 산업의 특성에 맞게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초점이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차 전기분에서도 이제 대형 원전 2개가 포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도 1개가 포함이 될 겁니다. 그 1개는 700메가와트급이 포함이 될 거고요. 대형 원전 2개와 700메가와트급 소형 모듈 원전이 포함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이 원전 에너지 관련 시장도 좀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고준위 방패물법은 사실 계속 운전 기간이 얼마나 부느냐에 따라서 그 원전 에너지의 이 수명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방패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또 그것도 이제 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명을 늘리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원전이 10기가 수명이 감소해서 완전히 멈추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또 전력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규 원전 2기와
이 SMR 한 기를 지어봤자 사실 이 10기가 멈추게 된다면 그 공백을 메울 수가 없거든요. 재생에너지를 그걸로 메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전력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이 전력이 공급돼야 되는 그런 특성을 고려한다면 재생에너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원자력 에너지가 그만큼 중요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내일 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보고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쟁보다는 좀 더 힘을 합쳐서 이제 세계에 대한 흐름에 맞게 좀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맡고 있는 이 시장 자체가 국내, 국외 모두 다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뭐 이 생산 시설이 없어서 속이 답답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정부와 여당이 AI 경쟁력 확보에 이제 2조 추경 운을 또 띄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증액 합의안에 1.2조였는데요. 거기 0.8조를 또 추가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2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논의를 띄웠는데, 이제 GPU 보유량을 2만 장으로 늘리자라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AI에 이 필요한 인프라를 준비를 하자. 직접적으로 이제 GPU를 늘리겠지만 결국엔 저 많은 GPU가 소모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필요할 거고요. 그 에너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NG 아니면 지금 원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인프라도 지금 준비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당장 이제 원전은 대형 원전은 사실 10년에서 14년, 그죠? 길게는 14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신규 원전 건설을 한다라고 한들 당장 뭐 5년 내에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는데 그거를 공급하는 데는 사실 이제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인 거죠. 대형 원전이라는 것은 당장 내일 그 다음에 뭐 1년, 2년 내에 사용할 그런 전력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명이 줄어드는, 그 다음에 향후 정지하는 그런 원전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미리 준비하는 뭐 그런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단기간에 다가오는 그런 이 전력 수요에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LNG라든지 이제 대형 원전에는 SMR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SMR에 대한 상용화가 2034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짓는다라고 한들 2036년, 2037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LNG밖에 없습니다. LNG 말고 뭐 수력 발전도 있고 뭐 태양광, 해상 풍력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수력 발전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에는 수력 말 그대로 물이 부족하면 수력 발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상 풍력도 마찬가지죠. 풍력이 없으면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물과 태양, 풍력이 우리 인간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 그 다음에 자연에 의존적인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이 LNG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계속 공급해주면 24시간, 뭐 계속 1년 내내 발전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LNG 산업이 상당히 지금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AI에 대한 그런 전력원을 LNG로 상당히 메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S라는 그런 카본을 포집하는 그런 기술도 좀 중요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주목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입니다. 이제 미국과 인도가 계속 이제 원자력 협력에 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는 미국 설계 대형 원전의 인도 내 건설 추진 및 SMR 개발 및 배치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미국이 설계한 대형 원전 누가 하죠? 웨스팅하우스가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 인도 시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미국이 이제 인도에 본격적으로 원전을 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인도 내 미국 설계 원전 건설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는데 2016년에 AP-1000 6기를 건설 부지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 아직 계약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계기로 해서 아마도 인도 내에 AP-1000 모델이 깔리기 시작할 거고요. SMR 모델들도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인도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2047년까지 최소 원자력 발전은 100기가와트를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100기가와트면 1400메가와트급 대형 원전, 아니 1400메가와트가 아니죠. AP1000이니까 1000메가와트급 원전을 100개를 지어야 됩니다. 2047년까지. 근데 기존에 이 용량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한 20기가와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80기가와트라고 하더라도 80개 지어야 돼, 80개. 정말 많이 지어야 되죠. 지금 뭐 이번이 2025년이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지어서 2035년까지 하나씩 이제 원전을 돌리겠다. 1000메가와트급을 하나씩 돌리겠다라고 한다면 35년부터 47년까지 지금 이제 약 13년이 있죠. 80개를 13으로 나누면 매년 6개나 7개가 2035년부터 매년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원전이. 그러려면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원자력 에너지를. 그만큼 지금 아주 지금 큰 시장이 열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시장에서 노리는 것 중에 하나고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0개 되는 원전을 웨스팅하우스가 다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없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제작 능력도 없고요. 그럼 웨스팅하우스의 주기기를 누가 많이 제작해봤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작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대충 느낌이 오실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저렇게 자신감 있게 매년 원전을 4조에서 5조 원 가까이 수주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지가 보일 겁니다. 이제 시장이.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인디애나, 그죠? 인디애나 하원도 원자력 촉진 법안을 통과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MR 프로젝트 비용을 사전 회수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허용했고, 그 다음에 SMR 제조사들에게 20% 세액 공제를 혜택을 주고요. 지금 뭐 롤스로이스사의 470메가와트 용량의 SMR 건설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 이렇게 점점 SMR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원전 에너지에 대한 그런 밀어주는 법안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고, 미국 시장도 커지고 있고, 아까 보았듯이 인도 시장도 커지고 있고, 유럽 시장 당연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내부 시장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앙아시아라든지 뭐 동남아시아, 그냥 아시아 시장도 지금 전부 다 에너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대충 읊었는데도 너무 시장이 큰데, 뭐 LNG라든지 국내 해상 풍력이라든지 그 모든 시장을 다 따져봤을 때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지금 가격이 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주가에 우리 예상대로는 이제 막 반영이 되어서 뭐 10만원, 20만원 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증시라는 게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기간에 이제 너무 급등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이전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피크를 찍고 또 잠깐 조정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명심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 또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